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하이라이트의 은빛 진행자 은디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를 만드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건강 상식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특히 우유와 칼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뼈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생활 습관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군요. 이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보려 합니다. 조금은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히려 안도와 희망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의 뼈는 나이가 많아도 돌아갈 길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나는 우유를 20년 넘게 마셔서 뼈는 자신 있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막상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유만 열심히 마시면 뼈 건강은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순간마다 우유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곤 합니다. 문제는 우유의 양이 아니라 흡수율에 있습니다. 우유 속 칼슘이 모두 뼈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몸속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여도 뼛속에서는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유만 믿는 식습관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73세 이순자님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빠짐없이 챙겨 드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서 살짝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고관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속상해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분은 우유를 그렇게 열심히 드셨는데도 뼈가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골밀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였어요. 우유 외에 다른 칼슘 공급원이나 흡수를 돕는 습관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식단을 조정하고 생활 패턴을 바꾸면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셨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유는 도움이 되지만 우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요. 다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뼈 건강은 여러 요소가 함께 맞물려야 지킬 수 있거든요. 우유는 보조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뼈가 괜찮은지 1년에 한 번 골밀도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내 뼈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을 얼마나 먹느냐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그걸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칼슘을 많이 먹고 있다는 사실에만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건 비싼 보약을 먹고도 효과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같은 칼슘이라도 음식 종류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달라지지요. 우유의 흡수율이 낮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었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마치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남는 게 없는 것과 같습니다. 69세 정혜복님의 사례가 딱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유도 드시고 칼슘 영양제도 성실히 챙기셨어요. 그런데도 골밀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문제가 보이더군요. 칼슘은 충분히 드시는데 그걸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햇볕도 거의 안 쬐시고 실내에만 계셨고 비타민 D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칼슘이 뼈로 가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칼슘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간 거지요.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식품으로 바꾸고 매일 20분씩 햇볕을 쬐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또 칼슘 흡수를 돕는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니 처음으로 개선이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흡수율이 높은 음식, 높은 환경, 높은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뼛속으로 칼슘이 들어갑니다. 즉 먹는 칼슘과 사용하는 칼슘 환경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먹었나 보다 이 음식은 얼마나 흡수되나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우유나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칼슘 공급원을 섞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싼 보충제를 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이미 여러분 식탁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지요. 혹시 여러분 집 부엌에도 이런 음식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밥상에 씨앗유, 잎채소, 작은 생선들은 칼슘 양뿐 아니라 흡수율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뼈로 가는 양이 많아요. 특히 껍질째 먹는 음식과 뼈째 먹는 식재료는 우유보다 훨씬 뛰어난 활용도를 보여줍니다. 통깨 한 숟가락,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 한 접시, 멸치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칼슘이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는 형태로 들어있거든요. 75세 장복심 어르신은 예전엔 입맛도 없고 식사량도 적으셨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지요. 당연히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골밀도도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손녀분이 함께 살게 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손녀분이 매일 밥 위에 통깨를 뿌려주고 시금치 무침이나 케일 샐러드를 작은 접시에 담아주셨습니다. 또 일주일에 두세 번은 멸치볶음이나 뱅어포 구이를 준비해 드렸고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6개월을 꾸준히 드시니 몸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덜 아프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정기검진에서 골밀도가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으셨지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이 세 가지 음식을 빠뜨리지 않고 드신답니다. 이 세 가지는 준비도 간단하고 일상 식탁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가 좋아요. 무엇보다 몸이 쉽게 받아들이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밥 위에 통깨 한 숟가락 뿌리기, 잎채소 반찬 한 접시 추가하기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2번 작은 생선을 뼈째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음식만 잘 먹으면 되는 줄 아시지요?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이 칼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타민 D, 산성 음식,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칼슘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칼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산성 음식은 칼슘을 잘 녹여주고요. 비타민 C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은 뼈에 자극을 줘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지요. 이 모든 게 함께 작용해야 칼슘이 진짜 뼈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씨앗을 심을 때 좋은 씨앗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햇빛, 물, 흙이 모두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71세 윤광호 어르신은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몸이 여러모로 약해지셨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밖에 잘 안 나가시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햇볕을 거의 못 쬐셨어요. 비타민 D가 낮아져 무릎 통증까지 생겼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10시쯤 20분씩 동네를 걷기로 하셨어요. 처음엔 힘들어서 10분도 못 걸으셨는데 조금씩 늘려가셨지요. 또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고 식사 후엔 키위나 귤 같은 과일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점점 줄어들더랍니다. 6개월 뒤엔 비타민 D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산책을 거르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30분도 문제없이 걸으시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셨어요. 햇볕, 산행이 아니라 산책, 간단한 식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그저 일상 속 작은 변화가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렵게 하지 않아도 돼요. 단 20분으로도 충분합니다. 오전이나 오후에 바깥을 15분에서 20분 걷는 햇빛 산책을 일정으로 넣어보세요. 생선은 매주 2번, 식사 후 귤이나 키위, 파프리카 중 하나는 꼭 챙겨 드시고요.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쌓인 생활 습관이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이에 뭘 하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뒤, 3년 뒤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3년 뒤에도 지금처럼 걷고 싶으신가요? 뼈는 나이가 들어도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변하지요. 즉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잘 돌보면 반응하고 방치하면 무너집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그게 내일의 건강이 됩니다. 78세 노태분 할머니는 손주와 놀이터까지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작은 실천을 이어가셨습니다. 통깨, 잎채소, 작은 생선, 햇볕 걷기를 시작하셨지요. 처음엔 버겁고 귀찮았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손주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하루 실천하셨어요. 3개월쯤 지나니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뒤엔 집 앞 공원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됐고요. 1년이 지나자 계단도 예전보다 수월하게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분은 손주와 함께 공원 2바퀴를 도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힘세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해보길 잘했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분은 매일 실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작은 습관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그게 1년 뒤, 3년 뒤에 다리 힘과 허리 힘을 결정합니다. 3개월 단위로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한 날을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오늘 한 가지는 꼭 한다는 마음으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뼈 건강은 나이가 든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잘 챙기면 앞으로의 5년, 10년을 훨씬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뼈는 그대로 반응할 겁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